어, 오늘 할 건 집합의 연산인데, 요 지금 제가 칠판에 켜놓은 페이지는 맨 앞에 바이블 포커스 다시 펴놓은 거고요. 요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어쨌든 써 있으니까 눈으로 찍고 뒤에 가서 내용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집합의 연산이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이름은 총 4개 나오죠. 합집합, 교집합, 연집합, 차집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네들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옆에 정의들이 다 써 있어요. 뒤에 가서 다시 볼 거고. 두 번째 보시면 연산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본 적 있는 거다 이거?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런 거 다항식 연산할 때 나오는 건데,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오고 뭐 중학교 때 뭐 이럴 때 배우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죠? 더하기나 곱하기 뭐 빼기 이런 거에 더하기 곱하기는 교환 법칙 성립하고 빼기는 성립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고요. 네? A에서 B 빼는 거랑 B에서 A 빼는 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는 겁니다.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 뭐라고 얘나? N, A. 그게 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는 거였다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위에서 말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거 세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뒤로 넘어가서 책 쭉쭉 가서 아이고 28페이지니 20페이지니? 28. 네, 28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죠. 집합의 연산에 총 4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건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합집합이라는 거 정의도 당연히 중요하고 생긴 모양도 중요하게 생겼습니다. 다 보세요. 보시면 이거 집합 A와 집합 B의 합집합이라고 표현하고요. 요거 생긴 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거든요. 이게 사발같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컵. 이게 알파벳으로 쓸 때 컵이라고 써요. 그 수식 칠 때. 그러니까 요거 A랑 B를 이렇게 그릇에 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 집어넣어서 모았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긴 집합은 X를 원소로 갖는데, 그 X가 누구냐면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 그랬거든. 그 말은 A에 들어있는 원소도 얘한테 있는 거고, B에 들어있는 원소도 얘한테 들어있는 거라는 거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A, B에 동시에 들어있는 원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애들 역시나 당연히 여기에 들어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집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합하는 거고, 가장 이해하기 편한 걸로 보자면 역시나 벤 다이어그램인데,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고 걸쳐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영역을 잘 살펴보면 이쪽에 있는 영역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A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B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쪽 영역은 B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A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영역이고, 얘는 A에도 포함되어 있고 B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합집합은 뭐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 다 포함하는 거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긴 또 딱히 없네. 뭐 그래서 합집합이라는 건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거다고요. 정의가 얘인데, 이게 이제 그림 가지고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예제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집합 A는 2, 3, 5를 원소로 가진 거고, 집합 B는 3, 6, 7을 원소로 가진 거고, 합집합은 2, 3, 5, 6, 7 이렇게 5개가 원소인 거야. 되죠? 어려운 거 아니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건 교집합입니다. 쭉쭉 올라가서 교집합은 기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딱 맞다. 교집합은 뒤집어져 있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아래로 컵이었고, 요번엔 이렇게 생겨서 이걸 캡, 모자처럼 생긴 거라고 하는 건데, A, B를 막 다 쏟아 부으면 많이 안 남겠죠? 옆으로 흘러 떨어지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차이가 뭐냐면, A 캡 B는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그 X가 A의 원소, 그리고 B의 원소. 그러니까 A에도 들어있어야 되고, B에도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벤 다이어그램 보면, 여기는 A에는 있지만 B에는 있지 않은 거니까 이 조건에 위배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B에는 들어있지만 A엔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조건에 위배되고. 그래서 요 부분만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동시에 포함된 영역이니까 얘가 A 교집합 B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읽을 때 A 교집합 B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요 밑에 보시면 요 그림 얘는 위에 있는 거랑 좀 다르죠. 기본적으로 집합이 두 개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선 겹치는 게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엔 A 교집합 B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이 A 교집합 B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소라고 이야기해요.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소다. 이거 어디서 처음 봤던 거냐면 우리 숫자 할 때 보던 거잖아요. 그죠? 자연수 할 때. 서로소라는 건 뭔 소리야? 그거는 소수고. 서로소라는 건 두 숫자 사이의 관계죠. 자연수 두 개 사이의 관계인데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게 서로소야. 그죠? 얘는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두 집합은 서로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려고 노력하지 마. 안 졸린데. 뭐 굳이 수업 시간에 자는 게 뭐 야! 그래서 지금 얘 보면 뭐 집합 A가 2, 6이고 집합 B가 5, 7이고 그러면 겹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두 집합 사이 관계를 서로소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고요. 요 두 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였냐면 여집합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것도 기호 보시면 이렇게 생겼대요. A 위에 알파벳 C가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지수처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U는 전체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의 원소 그리고 A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이런 소리야. 전체 집합 중에 A는 들어있지 않아. 그런 이야기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 전체 집합 중에서 얘는 A잖아요. A의 여집합이 어디란 이야기냐면 A의 바깥쪽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여기가 A의 여집합을 나타내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왜 우리 아까 RPM 문제 저한테 질문했던 사람들 중에 그런 거 있죠. 부분집합 개수 같은 거 셀 때 뭐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면 전체에서 홀수 없는 거 뺐잖아. 그죠? 그런 거 할 때도 많이 써먹는 거야. 반대되는 상황을 찾는 거라고요. 집합 A에 속하는 건 여기 안에 있는 거라면 A의 여집합은 A의 바깥쪽이다. 반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그림 있으니까 예제 보시고 밑에 차집합이라는 거 나오는데 앞에서 뭐 합집합 있었잖아요. 그래서 차집합 왠지 세트인 것 같지만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얘도 정의가 꽤 중요한데 합집합은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거, 교집합 A에 들어있거나 B에 들어있는 거, 교집합은 A에 들어있고 B에 들어있는 거, 차집합은 A에 들어있고 B에는 안 들어있는 거. 이게 차집합이에요. A에는 있고 B에는 들어있지 않은 거. 그래서 표현이 차집합인데 실제로 표기도 빼기로 해요. 그래서 A 빼기 B 이렇게 생겼죠. A 차집합 B입니다. 이 A 차집합 B는 정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앞에 거에는 들어있는 거고 뒤에 거에는 안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B 차집합 A 이렇게 써버렸으면 이때는 X가 B에는 들어있지만 A에는 안 들어있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이거 순서 중요하다고. 어쨌든 그래서 다시 보면 A 차집합 B라는 건 A에는 들어있지만 B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A에 들어있는 것 중에 B에 동시에 들어있는 요 영역 뺀 나머지 여기만 A 차집합 B로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순수한 A만 찾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표현이 A 차집합 B인데 여기 옆에 뭐 책에 보시면 조금 조그맣게 써있죠. 흐리게. A에서 A 교집합 B를 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시면 이런 거라고요. A 중에서 A랑 B에 걸친 거 이거 뺀 나머지를 A 차집합 B라고 할 거야 라는 소리예요. B에 걸쳐있는 녀석들을 빼겠다는 이야기야.
B를 통째로 다 뺀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A 중에는 B에 걸친 것도 있고 안 걸친 것도 있어. 마찬가지로 B 중에는 A랑 전혀 상관없는 애도 있잖아. 그죠? 근데 A에서 B를 빼겠다는 건 B에 걸쳐있는 녀석만 걷어낼 거야. 그런 뜻이라고요. 순수한 A만 남기겠다. 그런 이야기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영역은 A 차집합 B다. 그런 이야기고 오른쪽에 있는 요 영역은 B 차집합 A다. 그런 이야기고 가운데 껴있는 건 우리 아까 이거 뭐였죠? A 교집합 B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결국 A 합집합 B가 만들어지기도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머릿속에 같이 좀 넣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고 내려가서 보시면 정리 이렇게 돼 있어요.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 요 정의도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림이에요. 벤 다이어그램. 좀 이따가 연산 법칙 가서 보면 얘기할 텐데 집합의 연산 법칙은 다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일 속 편한 일이고.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벤 다이어그램도 꼭 같이 머릿속에 떠올려 두시고요. 기본적인 성질 몇 가지가 또 얘기가 나오는데 좀 당연한 소리들 몇 가지여가지고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지금 보시면 제가 일부러 크게 보고 있는데 요 페이지에 뭐 한참 설명 나와 있어요. 합집합이랑 교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또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성질, 그리고 뒤에 보시면 더 없네요.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지금 여기 위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앞에 보면 다 뭘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거 다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얘나 그림 가지고 설명하는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 머릿속에 꼭 생각해 보시고요. 뒤에 그냥 정리되어 있는 거 가지고 제가 한꺼번에 이야기를 좀 하자면 첫 번째 거부터 보자고요.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합집합이랑 교집합에 대한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보니까 A랑 공집합을 합하겠다고 그랬어요. 공집합은 원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는 A에다가 공집합이랑 합집합 해봤자 당연히 A 자기 자신밖에 안 내겠지. 새로 첨가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A랑 공집합의 교집합은 겹치는 영역 찾으라는 건데 공집합 자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겹치기를 해버리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집합이랑 합하거나 교집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는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고요. 2번은 자기 자신 가지고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했을 때인데 나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랑 나랑 똑같이 생긴 녀석을 더하면 나랑 똑같이 생긴 녀석밖에 안 되는 거고 겹치는 것도 여전히 마찬가지겠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생각해보시면 금방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이렇게 보자고. A라는 녀석이 있고요. B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3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저걸 쳐다보고 그림에서는 보통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거든요. A, B 이렇게. 근데 이거 조금 집합의 개수가 많아지거나 기호가 복잡해지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상태에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두 명이나 자고 있어. 요 부분이 공집합이야 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요 부분에 아무것도 없어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이 참이 된다고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지? A는 그냥 혼자 있는 경우도 있고 B랑 겹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다 B에 들어있어야 돼 라는 뜻이니까 A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 B에 들어있지 않은 녀석이 아무것도 없으면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집합이야 라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의미하는 걸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해 보면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됐죠? 그럼 이 경우에 A 합집합 B랑 A 교집합 B를 보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A 합집합 B는요. A랑 B랑 합하래매. 근데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없대매. 그럼 합치면 누구만 남겠어요? 얘만 남겠지. 원래는 이거 세 칸이 다 더해져야 A 합집합 B인데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두 개만 더하면 A 합집합 B가 돼요. 근데 더해보니 누구랑 똑같다고? B랑 똑같다고. 그죠? 얘는 A 교집합 B래. 겹치는 거 찾으래. A랑 B랑 겹치는 거니까 여기잖아요. 그런데 해놓고 나서 보니 집합 A 자체가 원래는 이거 두 개였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만 남았고 녹색으로 칠한 부분 자체가 그냥 A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겹치기를 했더니 A가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얘가 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아하. 합쳐서 B이고 겹쳐서 A라는 건 A가 B의 부분집합이더라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이 말이랑 요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말은 완전히 같은 말이다 라는 걸 기억을 좀 하세요. A 합집합 B가 B이고 A 교집합 B가 A다 이런 소리가 있으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소리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라고요. 네 번째 나와 있는 건 그냥 당연한 소리 하는 거예요. 얘도 뭐 두 개니까 그림 그려보면 요거 집합 A고 요거 집합 B인데 얘는 뭐야? A 교집합 B요. A 교집합 B는 여기잖아요. 그죠? 이 A 교집합 B는 당연히 A의 부분집합이죠. 여기 들어있는 건 A에 다 들어있으니까.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는 B의 부분집합이죠. 여기 들어있는 건 다 B에 들어있잖아요. 원래 교집합이 뭐였다고? A랑 B에 동시에 겹치는 거. 이거 A에 다 들어있는 거 맞고 B에도 다 들어있는 게 맞아요. 얘는 뭔데? A 합집합 B, A 합집합 B. 누구야? 이거죠, 이거. 이거 전체. 이거 전체 하고 A를 비교해보면 A는 이거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죠? B도 이거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맞는 얘기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거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처음 보는 거라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는 그냥 응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요거는 당연한 거라서 그림만 빨리 그려보고 해결하면 되고요. 두 번째 있는 것도 이것도 이해만 하거나 별거 아니야. 눈에만 찍어두면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랑 똑같다. 여집합이라는 건 나 빼고 나머지 반대쪽이거든요. 바깥쪽. A 입장에서 보면 A가 아니고 아니다 그 얘기야. 말 이상한가? A의 바깥쪽의 바깥쪽. 그러니까 내 적의 적. 그건 내 편이잖아. 언제까지 잘 거야? 안 깨워 이제. A 여집합의 여집합은 반대의 반대니까 결국 나랑 같은 편이 돼버린다고요. 여집합 둘이 붙으면 날아가는 거야. A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얘는 전체 집합의 여집합. 전체의 바깥쪽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전체가 그냥 전체니까. 그래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래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 반대는 전체단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당연한 소리고요. A랑 A 여집합. A랑 A 아닌 거랑 합치면 전체인 거지. A랑 A 아닌 건 A랑 A 아닌 건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집합이 당연히 공집합일 거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중에 제가 더 설명해야 될 거 없죠? 다 그냥 뭐 좋은 말 이고요. 두 번째 있는 거 얘는 좀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요. 요 표현법이 매우 중요한 녀석이에요. 요거 쟤는 뭐냐면 A 차집합 B가 의미하는 건 뭐였냐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요거 A고 요걸 B라고 했을 때 얘가 나타내는 영역은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해보면 여기였어요. 그죠? A에서 B랑 겹친 거, 뺀 거. 근데 이거랑 누구랑 같다고 했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똑같대요.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내보면 A 있고 B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얘도 전체 집합 있다고 해도 돼요. 이렇게. A는 누구냐면 A에 해당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여기하고 여기예요. B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영역을 주황색으로 표현해보면 B가 여기랑 여기니까 B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 완전히 바깥쪽 여기하고 여기죠.
이게 B의 바깥쪽이에요. A하고 B의 바깥쪽이 겹치는 거 찾으래요. 겹치는 거. 그러면 노란색, 주황색 동시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는 소리고 그림에서 보시면 역시나 이 부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가 A와 B의 여집합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표시해놓고 나서 보니 이거랑 이거랑 둘이 똑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A 차집합 B라는 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막 집합의 연산기억 여러 개 붙어서 엄청 길게 생긴 녀석이 나오거든요. 그럼 합집합이나 교집합이나 여집합 이런 애들은 자기들끼리 막 섞이고 섞여서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근데 차집합은 차집합 자체 가지고 뭔가 없어지는 역할은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보면 이렇게 바꾸어서 계산을 하셔야 좀 길다랗게 생긴 식이 간단하게 줄어드는데 효과적이다라는 말이고요. 반대로 얘 자체는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내는 건 약간 불편하거든요. A랑 B의 여집합을 표현하는 것이 불편해. 그런데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 라고 해놓으면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하기가 약간 수월하다는 거예요. 이거 둘이 같다고 말하면서 지금 증명하는 과정의 그림을 보시면 얘는 간단하지만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을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하는 건 약간 귀찮다고.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다른 애들처럼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머릿속으로 짠!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저분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니까 의식적으로 좀 외우셔야 돼요. 응? 됐죠?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고 외우시면 된다고요. 뒤에 나와 있는 나머지 애들은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3번도요. 이제 요거 상황을 보면 이런 거야. A랑 B랑 이렇게 있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이래요. 이거 무슨 소리라고? A에 들어있는 애들이 다 B에 들어있다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공집합이다라는 말이에요. 여기가. 이 영역에 아무도 없어요 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A에 들어있는 모든 녀석이 다 B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A 차집합 B를 찾아보래요. A 차집합 B는 뭐였다고? A에서 B에 걸쳐있는 거 빼란 이야기라고요. 지금 그럼 이 상태는 A 차집합 B. 노란색 영역 자체가 A 차집합 B잖아. 그죠? 뭐가 된다고?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고.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십시오. 요게 차집합 이야기였습니다. 요걸 밑밥으로 해서 이제 복잡한 녀석들을 보러 갈 겁니다. 아까 봤던 거, 요거 중학교 때 했대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뭐 더 하는 거 빼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괄호를 어떻게 치느냐, 이거 분배하는 건 요렇게 하는 거고, 뭐 하는 거. 이거 이제 다항식 연산할 때 했던 건데, 집합에도 요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는 거예요. 집합의 법칙은 총 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3가지처럼 교환법칙 뭐 하는 거야? 앞뒤에 있는 게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고요. 결합법칙은 뭐 하는 거냐면, 결합하는 순서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앞에 거 먼저 하냐, 뒤에 거 먼저 하냐. 분배법칙은 앞에 있는 거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눠주는 게 분배법칙이거든요. 집합의 기호에도, 집합의 연산에도 똑같이 요런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정리가 따로 돼 있나? 첫 번째로 보시면 합집합이나 교집합인데 우리가 배운 건 4개야. 그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합집합의 경우엔 얘네들이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리가 없어요. A에 들어있거나 B에 들어있거나. 그러니까 합집합인데 B에 들어있거나 A에 들어있거나로 말을 바꾼다고 달라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합집합 자리 바꿔도 당연히 괜찮고요. 교집합도 마찬가지야. A랑 B에 겹치는 거기 때문에 A랑 B에 동시에 들어있어. B랑 A에 동시에 들어있어. 다를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합집합이나 교집합의 경우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말이고요. 결합법칙 보시면 요건데 합집합 또는 교집합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요 바로 밑에 있는 걸 보면 교집합, 합집합, 합집합, 교집합 섞여 있어요. 식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랑 요거는 얘의 경우엔 결합법칙을 얘기하는 거고 얘의 경우엔 분배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얘는 합집합끼리 또는 교집합끼리 있는 거고 얘는 합집합이랑 교집합이 섞여 있는 건데 합집합끼리나 교집합끼리 있는 건 바꾸는 이 결합하는 순서를 바꾸는 건 여전히 역시나 마음대로 해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계속해서 합치거나 계속해서 겹치는 거기 때문에 A랑 B를 먼저 하고 C를 나중에 하나, B랑 C를 먼저 하고 A를 나중에 하나 똑같고요. 심지어 그냥 괄호 다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쓴 것도 당연히 똑같고요. 합집합은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 교환법칙도 선입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순서 막 내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막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합집합이고 다 교집합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건 어려울 게 없고 밑에 오는 분배법칙이 조금 조심해야 될 녀석인데 위에 줄 먼저 보자고요. A 교집합 B 합 C예요. B랑 C랑 합쳐놓고 나서 A랑 겹치는 거 찾으랬거든. 합이랑 교가 서로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괄호를 먼저 쳐버리면 안 돼요. 위에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얘를 분배할 건데 이 A를 B, C한테 분배할 때 A 교집합까지 한꺼번에 싸잡아서 분배를 하셔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B 합 C인데 A 교랑 B, A 교랑 C 그 둘을 합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분배할 때는 교집합, 합집합 또는 합집합, 교집합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데 A만 분배하는 게 아니라 A랑 교집합 기호까지 한꺼번에 싸잡아서 분배할 거기 때문에 A교, B, A교, C 그 둘을 합한다. A교, B, A교, C 그 둘을 합한다 라는 소리예요. 됐죠? 무슨 얘기인지? 당연한 이야기지만 얘를 저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공통된 부분이 A 교집합이니까 이거 두 개로 묶으면 남는 게 B 합 C더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요거 합이고 요거 교라서 서로 다른 기호니까 분배해야 하는데 할 때 A 합 한꺼번에 B, C한테 분배를 한다 보면 A 합 B, A 합 C 그 둘의 교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배법칙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해보시면 되고 역시나 이것의 증명은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하는 건데 옆에 책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혼자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게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이어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이거든요. 요거 A고 이렇게 생긴 게 B고 이렇게 생긴 게 C예요. 집합 3개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그림 그리고 출발하시면 돼요. 매번. 2개짜리도 왜 겹치는 걸 항상 그리잖아요. 이렇게. 3개짜리는 여기다 하나 더 그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 같이 겹치게. 4개짜리는 안 나옵니다. 4개짜리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충분하고요. 마지막에 하나가 더 나와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연산기호에서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하나 나옵니다. 이거 집합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얘는 뭐냐면 요거거든요. 요거. 뭐 크게 보자면 분배법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밖에 있는 여집합 있죠. A 합 B 전체의 여집합. 요 여집합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분배하는 건데 A에도 분배하고 B에도 분배해서 A의 여집합이 되고 B의 여집합이 돼요. 문제는 여기 사이에 껴있는 합집합 있죠. 이 합집합한테도 여집합이 분배되어서 뒤집어집니다. 교집합으로. 좀 지저분해졌네. 다시 보시면 그래서 A 합 B 전체의 여집합인데 요 여집합을 얘랑 얘한테 뿐만 아니라 가운데 합집합한테도 분배해주면
A는 A 여로, B는 B의 여로, 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게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A 교집합 B 전체 여집합은 A 여집합 B 여집합 합집합으로 바뀌게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증명은 밑에 보시면 역시나 벤 다이어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 칠판이 프린트여가지고 색칠되어 있는 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에는 잘 표시가 되어 있죠. 합집합이 나타내는 건 여기 세 군데 다 칠해져 있는 거고, 합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건 여기 밖에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거 보시면 A의 여집합은 여기 완전 바깥쪽이랑 여기 B 차집합 A, B의 여집합은 완전 바깥쪽이랑 A 차집합 B, 그리고 거기에 교집합, 겹치는 영역을 찾으시면 이 그림이랑 이 그림에서 겹치는 영역은 어디예요? 완전 바깥쪽이 겹치는 영역이고요. 해놓고 나서 보니 누구랑 똑같다고? 얘랑 그림이 완전히 똑같다고. 그래서 A 합 B 전체 여집합이랑 A 여 B 여의 교집합이랑 같더라 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증명하는 거니까 뭐 그림 보면서 손으로 한번 해보셔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꽤 자주 나오는 녀석이고 여러분 산수 편하게 할 때도 필요하고요. 뒤에 가서 좀 논리적인 이야기 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명제 할 때. 그래서 기억을 같이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되어 있는 거 읽어보세요. 밑에 보시면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기보다는 교과서에서 꽤 자주 나오는 거여서 그냥 넣어 놓은 건데 여러분 문제집에도 보면 있어요. 요 이름은 안 나오더라도 이거 자체는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세모라는 기호를 썼는데 이 세모라는 기호도 공식적으로 교과서에서 딱 알려준 기호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른 기호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모 기호는 외우실 필요 없는데 유빈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야 이거.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란 소리예요. 참고로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는 당연히 다른 거죠. 차집합이라는 건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다고요. 이건 A에서 B랑 겹치는 거 빼는 거고 이건 B에서 A랑 겹치는 걸 빼는 거잖아. 벤 다이어그램에 그려보면 A 차집합 B는 여기고요. 여기. B 차집합 A는 여기고요. 그 둘을 합하세요 라는 소리니까 이거 두 개 다 된다는 거거든요. 해놓고 나서 보면 약간 대칭인 그림이라는 거야. 이쪽 차집합과 이쪽 차집합을 더하는 거라서 대칭 차집합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요 녀석이 실제로 누구랑 같으냐면 안 써 있어. 요거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 잠깐만요. 책에 안 써 있어. 어디 갔어? 샥. 요거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 유심히 보면 A 합 B 교 A 교 B 여거든요. 여기서 요거는 교집합이고 요거는 여집합이야. 교집합, 여집합 합쳐지면 뭐랑 똑같다고요? 차집합이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A 합 B A 교 B 둘이 차 한 것처럼 쓸 수도 있어요. 왜? 이거였잖아. A 교 B의 여는 A 차 B랑 같은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여를 차로 바꾼 거라고. 이 덩어리 교 이것의 여니까 이 덩어리 차 이 덩어리라고 쓸 수도 있는데 써놓고 나서 보면 뭐랑 똑같냐면 A랑 B랑 합쳐놓고 겹치는 거 찾아서 빼세요랑 똑같아요. A랑 B랑 합쳐놓고 겹치는 거 빼세요랑 똑같다고. 지금 이 그림 와서 보면 뭔데? A랑 B랑 합치면 이거잖아요. 이거 전체.
이거 전체에서 겹치는 걸 빼면 노란색만 남는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이 식이 생긴 모양이 이거에서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칭 차집합은 차집합을 계산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 귀찮은 일이야. 하다 보면요. 그래서 이 대칭 차집합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꽤 유용할 때가 많아요. 합한 거에서 겹치는 거 빼세요. 그러면 대칭 차집합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나 이 그림이나 다 같은 걸 나타내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용어로 교과서엔 없지만 버젓이 쓰이고 있는 대칭 차집합까지 기억하시면 좋겠고 요 세모 기호는 안 외우셔도 된다고 했어요. 필요하면 문제마다 다 주게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른 이상한 막 별표 이런 기호로 막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요 기호는 모르셔도 되지만 요 표현법 그리고 요 그림 대칭 차집합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녀석들입니다. 됐죠? 그거까지 접수를 좀 해두도록 하시고요. 얘 필요 없으세요. 어디? 아, 있네! 이때요. 한 꼭지만 더 얘기하면 할 얘기 끝납니다, 오늘. 지금 얘기해야 될 건 이제 집합 원소의 개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거 개수 세면 되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합집합 원소의 개수 세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집합 A, 집합 B A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 그러면 A 플러스 C예요. B에 들어있는 원소 그러면 B 플러스 C예요. 그럼 A 합집합 B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 그러면 A 더하기 C 더하기 B 이렇게 생겼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여기다 하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세고 싶은데 이건 그냥 이거랑 이것만 더한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렸던 벤 다이어그램 다시 보시면 A에도 있고 B에도 있잖아요. 요 영역에 속하는 건 이거랑 이거고요. 요 영역에 속하는 건 이거랑 이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더하면 이거 두 번 세고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겹친 거 두 번 센 거잖아. 여기에서도 셌고 여기에서도 셌고. 근데 나는 그냥 이거 전체를 세고 싶은 거거든요. 요거 두 번 셌으니까 뭐 하면 된다고? 그냥 한 번 빼자고요. A 교집합 B를. 겹치는 걸 한 번 빼시면 한 번만 센 꼴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거 어디선가 이렇게 썼더니 본 적 있다고 그랬죠? 넣었다 뺐다 하는 거라고. 한 번씩 다 세고 겹치는 거 한 번씩 빼는 거예요. 그래서 A에 들어있는 거, B에 들어있는 거 한 번씩 다 더하면 A, B에 둘 다 걸쳐있는 건 두 번 셌을 테니까 한 번 뺄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A와 B가 서로소라면 서로소가 뭐였다고요? 두 집합이 서로소라는 건 뭐다? 그건 자연수고. 다시 두 집합이 서로소라는 건 뭐라고?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서로 소원하다고. 안 친하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A, B가 서로소라면 A 합집합 B는 NA랑 NB만 더하면 되더라. 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니까. 그죠? 서로서라는 건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였잖아요. 겹치는 게 어차피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거고, 그럼 이거 가지고 뭘 또 알 수 있냐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각각 세서 더했더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같더래. 그 말은 아 얘네 둘이 서로서란 소리구나 라는 거랑 또 같은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둘이 서로소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 녀석을 갖다 쓰기도 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2개짜리고요. 3개짜리도 있어요. 집합이 3개짜리까지 나오거든요, 우리.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좀 복잡한데, 그림이. 무슨 약간 그거 같죠? 저, 원자력, 뭐, 막, 그런 거. 폭탄, 막 이런 거. 위험물. 이렇게 생겼는데, 얘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A랑 B랑 C에 들어있는 전체 원소의 개수를 한번 세보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법은 당연히 A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랑 B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랑 C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한 번씩 더하는 거예요. 더한 걸 표시해보면 A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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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예요. B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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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고요. C는 그림이 좀 그렇다. C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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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예요. 그럼 이것들은 한 번씩만 체크되었으니까 상관없는데 사이에 껴있는 얘네들은 막 2번씩 3번씩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이제 빼자는 거지. 그래서 뺄 때 뭘 뺄 거냐면 A랑 B랑 겹친 영역을 한번 뺄 거고요. B랑 C랑 겹친 영역을 한번 뺄 거고요. C랑 A가 겹친 영역도 한 번씩 뺄 거예요. 하나씩 되어 있는 거 다 더하고 2개씩 겹친 거 다 빼보자 그 얘기야. 그럼 2개씩 겹친 건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A 교집합 B라는 건 A랑 B가 겹친 영역이니까 여기죠. 여기 요거 이거 빼는 거야. 이거 2칸 다 빼는 거라고요. 그럼 B랑 C 겹치는 건 여기죠. 여기 요것도 요거 2칸 다 빼는 거고요. C랑 A도 요거 2칸 다 빼는 거지. 이렇게. 그러고 나면 여기 2번 표시되어 있던 건 한 번 빼는 게 되고 여기 2번 표시된 것도 한 번 뺐죠. 여기 2번 표시된 것도 한 번 뺐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딱 가운데 있는 거. 얘가 문제지. 여기 완전 한 가운데 있는 얘는 A 할 때 들어갔어요. B 할 때도 들어갔고 C 할 때도 들어갔어요. 총 3번 셌어. 교집합 뺄 때 A 교집합 B에서 한 번 빠지고 B 교집합 C에서 한 번 빠지고 C 교집합 A에서 한 번 빠졌어요. 3번 다 빠졌어요. 그럼 한 번도 안 생기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뒤에 가서 한 번 더 더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3개 다 겹치는 영역을. 그래서 약간 규칙이 있어 보이잖아요. 하나씩 다 더하고 2개씩 겹친 거 다 빼고 3개씩 겹친 거 다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3개짜리 집합의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 무슨 각 영역마다 알파벳 집어넣어 가지고 책에 보시면 증명되어 있을 텐데 조금 헷갈려서 제 입으로 그냥 표시만 해가면서 설명했거든요.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 받아들여야지 마음으로. 하나씩 다 더하고 2개씩 겹친 거 빼고 3개씩 겹친 거 더하고 안 나오겠지만 3개짜리까지밖에 안 나와요. 4개 이상의 집합은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4개짜리 합집합이 나오면 하나씩 다 더하고요. 2개씩 겹친 거 다 빼고 3개씩 겹친 거 다 더하고 4개씩 겹친 거 다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다시 합집합 원소의 개수가 만들어져요.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소의 개수를 좀 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여기 요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알파벳 막 집어 넣어 가지고 증명해 주고 있는데 눈으로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되니까 이거 봐요.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막 약간 좀 그렇죠? 해보면 되고 그래서 정리 싹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딱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가자면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세는 거. 이게 자칫하면 이런 실수를 하기 좋아서 A에서 B 빼라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럼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닌 이유는 A 차집합 B가 나타내는 영역이 어디였다고? 여기였다고 여기. 이 영역은 A에서 A 교집합 B를 빼야 얘가 남는 거예요. B를 통째로 빼면 얘까지 빼는 꼴이 돼버리는데 얘는 원래 없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까지 빼시면 엉뚱한 숫자가 만들어질 거라고. 그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셀 때는 A에서 A랑 B 겹치는 영역을 빼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고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은 하지. 아예 그냥 전체에서 A 합집합 B에서 그냥 B만 빼는 거야. 얘는 이거죠. 이거 전체에서 B를 뺀다고. 그럼 얘만 남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를 세는 것도 가능하긴 하겠죠. 그죠? 어쨌든 그냥 당장 A에서 B를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개념 코코 문제나 풀어보시고요. 알아서. 예제 몇 개 풀어보죠. 예제 5번 보시면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유한집합이다. 그죠? 개수 몇 개인지 나와 있으니까 뭐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쭉 나열해 놓고 보지 뭐. 전체 집합 U는 10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 집합 A는 홀수래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체 집합 중에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홀수만 골라요. 1, 3, 5, 7, 9. 집합 B는 소수. 2, 3, 5, 7. 그리고 집합 C는 20의 약수. 1, 2, 4, 5, 10. 이렇게죠. 그래서 저게 A, B, C가 될 텐데 1번 보니까 뭐 하래요? A 교집합 B 구하래요. 교집합은 뭐였다고? 겹치는 거. A, B에 동시에 들어있는 거 찾으세요. 보시면 1은 안 되죠? 2도 안 되고 3 있네요. 5 있고 7 있다. 그죠? 그래서 얘는 1 아니고 3, 5, 7 이거 3개가 A 교집합 B에 들어있는 녀석이 될 거고요. B 합집합 C는 얘네 둘이 합하라는 거니까 B에만 있어도 되고 C에만 있어도 되고 어디에 걸쳐있든 상관없는 녀석이라고요. 그래서 1도 되죠. 여기 있으니까 2도 돼요. 다 있으니까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7도 되고 10도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B 합집합 C가 될 거고 3번 보시면 A 여집합 교집합 C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A 여집합을 또 찾아야 되냐? 그러긴 귀찮잖아요. 그런데 교집합이랑 여집합을 보면 무슨 생각하라고? 차집합 생각하라고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여집합이 앞에 있으니까 요거 둘이 자리를 바꿉시다. 교환 법칙은 성립하는 거니까. 교집합의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누구랑 같으냐면 C, 교, A, 여랑 같은 거고 얘는 누구랑 같다고? C, 차, A랑 같다고. 그죠? 그럼 C, 차, A는 뭐라고? C에서 A랑 겹치는 거 빼세요 라는 소리니까 1은 빼야죠. 겹치니까 2는 안 빼죠. 안 겹치니까 2는 살아있어요. 4는 안 겹치잖아요. 살아있고요. 5는 겹치잖아요. 빼야죠. 10은 안 겹치네요. 살아있네요. 그래서 2하고 4하고 10 얘가 C 차집합 A라는 집합의 원소도라라는 말입니다. 됐죠?
아주 쉬운 문제고요. 한 번 풀고 나면 더 이상 풀 필요도 없을 만큼 쉬운 건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약간 연습 삼아서 원소 나열해 놓고 눈여겨서 보도록 하세요. 이제 6번은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것을 고르세요입니다. 좀 익숙한 사람들이야 그냥 머릿속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공부할 겁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라고 했으니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커다랗게 이 안에 A와 B라는 부분 집합이 이렇게 두 개 들어있는데 여기가 A, 여기가 B.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요. 뭘 알려주는 거라고? 여기가 공집합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라고요. A에 들어있는 게 B에 다 들어있어요 라는 소리니까 A 중에서 B가 아닌 건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뜻이어서 노란색으로 제가 둘러싸고 있는 이 영역 있죠.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나서 출발을 해보면 기억은 A랑 B랑 겹쳐보래요. A랑 B랑 겹치기를 해보면 여기죠. 이거랑 A랑 둘이 똑같냐고 되어 있는데 원래 A는 이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여기는 아무도 없다며.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빗금치 부분만 남아 있겠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랑 A는 둘이 같은 거다. 참이 되죠. 니은은요. A랑 B랑 합쳐보래. A랑 B랑 합치면 이거잖아요. 그죠? 이 영역인데 이것 중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며. 그럼 살아남은 건 얘랑 얘랑 두 개만 살아남았겠죠. 원래는 이 세 영역이 모두 다 A 합집합 B에 속하는 영역인데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없는 셈 치면 이거 두 개만 살아있다고. 근데 이거 두 개만 살아있다고 치니까 어때요? 그냥 집합 B랑 완전히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니은도 참이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디귿은 B 차집합 A래. 얘가 나타낸 영역이 어디냐면 B에서 A랑 겹치는 거 빼는 거예요. B에서 A랑 겹치는 거 빼면 얘만 남죠. 이건 공집합인지 아닌지 몰라요. 얘가 공집합인 거지. 이게 공집합이다 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다 라고 하면 틀렸죠. 물론 뭐 어쩌면 공집합일 수도 있는데 뭐 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초록색 영역을 나타내는 거니까. 리을은 A의 차집합 B, 이거 수의 여집합이 전체냐 아닌데 조금 복잡하잖아요. 요령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보자고.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랑 얘가 같은지를 물어보는데 양변 다시 여집합 할 거야. 그래서 참인지 보시면 되죠. 좌변은 뭐래? A 차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래. 여집합 둘은 붙으면 날아가잖아요. 그냥 A 차집합 B가 되죠. 우변은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래. 누구랑 똑같다고? 공집합이랑 똑같다고. 전체 여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참이니? 라고 물어보는 건 얘가 참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잖아 여기. 그죠? 그러니까 리을은 참이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려두시고 문제에서 나타낸 영역이 어디인지만 잘 표시하시면 참인지 거짓인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충분히 알아낼 수 있어요.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죠? 이렇게 보셔야 그래야 좀 복잡한 녀석이 나와도 안 틀리고요. 몇 가지 명제들이 막 앞에 보시면 성질이라면서 예제로 나와 있지만 그걸 달달달 외워가지고는 당연히 못 풀겠죠? 귀찮더라도 제발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풀어보시고 모르겠다고 별표 쳐봤자 저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여러분한테 맨날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하는 버릇을 들이도록 하세요. 다음 7번이고요. 이번엔 집합 3개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3개짜리 그림 그리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보이세요. 그리고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보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전에서는 당연히 얘만 잘 하시면 돼요. 이게 훨씬 간단한 방법이니까. 얘로 해보면 3개짜리 부분 집합이니까 요거 A, 요거 B, 요거 C 이렇게 그려두고 나서 좌변부터 보자고요. A 차집합 B가 나타내는 건 이 그림에서 어디냐면 A 중에 B랑 겹친 거 빼래요. A 중에서 B랑 겹친 걸 빼면 요거랑 요거랑 2개가 남아요. 그렇죠? A에서 이번엔 C를 빼래요. A 중에서 C랑 겹친 거 빼래요. 그러면 이거랑 남아요. 그런데 지금 그 둘을 합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표시되어 있는 거 다 모으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건 어디냐면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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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3개를 의미하는 거네요. 그죠? 좌변에 의미하는 건 누구다? 이렇게 요렇게 생겨본 녀석이다. 그죠? 요거 요 영역. 제가 빨간색으로 경계를 치고 있는 요 영역이 좌변에서 얘기하는 영역입니다. 됐죠? 우변에 있는 것도 요거 집합 A, 집합 B, 집합 C. A는 이 그림에서 A는 여기랑 이렇게 4군데가 집합 A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집합 A는 이거니까. 우변에 있는 B 교집합 C는 B랑 C랑 겹치는 거 찾으세요잖아요. B는 이거야. C는 이거야. 둘이 겹치는 영역을 찾으세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입니다.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 요 2칸이라고요. 그런데 A에서 이거 빼래요. 빼라는 건 뭐라고? 겹치는 거 빼란 이야기라고. 그죠? 그럼 A 중에서 얘랑 겹치는 걸 빼면 이건 뭐 겹치는 거 아니니까 신경 쓸 거 아니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중에 주황색으로 동시에 표시된 거 빼세요 라는 말이니까 이것만 빼면 되죠. 그래서 남는 게 누구라고? 얘도 이렇게 생긴 영역만 남게 될 거라고요. 얘만. 그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같은 거더라 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증명하시면 돼요. 연산 법칙 가지고 증명하는 건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이 식에 보시면 차집합들이 막 많이 나와 있는데 차집합으로 되어 있는 건 다 바꾸자고 했어요. 교집합, 여집합으로. 그래야 뭔가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드모르간 이런 거 쓸 수 있다고 그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좌변에 A차 B 합 A차 C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차집합을 다 A 교 B 여 A 교 C 여 이렇게 바꿀 거고요. 바꿔놓고 나서 보면 여기도 A 교가 들어있고 여기도 A 교가 들어있죠. 분배 법칙 가지고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A 교로 뽑아내면 남는 건 누구냐면 B 여 C 여의 합이 남는 거죠. 요 합은 여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 통째로랑 요거 통째로가 뽑혀 나갈 거니까 B여 합 C여가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B여 C여 여집합 여집합 둘이 다 붙어 있죠. 이거 괄호 밖으로 쫓아낼 수 있죠. 뭐 가지고? 드모르간의 법칙 가지고 A 여 B 교 C 전체의 여로 바뀌겠죠. 이 여집합이 들어가면 얘도 여로 바뀌고 얘도 여로 바뀌고 이거 방향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바꾸면 이렇게 한꺼번에 바뀐다고요. 해놓고 나서 보면 다시 여기 교, 여기 여, 교, 여 하나로 합쳐서 A, 차, B, 교, C로 바뀌게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랑 같은 거다 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식으로 줄줄이 써가면서도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는 얘를 이렇게 만드세요니까 방향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거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까지만 증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까지만 증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림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편하니까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저 식이 맞는지 틀린지 증명하는 건 꼭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아이고. 8번.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고요. A는 1, 2, 3, 4, 5, B는 1, 3, 5. 그런데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 쳐다보니까 A랑 X의 교집합이 X래. 이거 무슨 소리일까? A랑 X의 교집합이 X래. 뭐 헷갈리면 그림 그려보자고요. A라는 집합이 있고요. X라는 집합이 있는데 X와 A의 교집합은 여기거든요. 이거랑 X 자체는 이거잖아. 여기랑 여기잖아. A 교집합 X는 이거고 X는 이건데 이거 둘이 같다는 이야기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것도 없다 그 소리 하는 거잖아. 그죠? 여기가 공집합이어야 이거 둘은 같은 그림이 될 수 있다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그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인데 X 차집합 A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소리니까 X는 여기만 살아남아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걸 좀 다르게 표현해보면 X는 A의 부분집합이구나 라는 소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말이 의미하는 건 X가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런 뜻이고요. 뒤에 오는 거 얘는요. A차 B라는 녀석이 있고 X라는 녀석이 있고 이거 둘을 합쳤는데 X래. 합치면 이거 3개인데 X는 요거 2개잖아요. 이거 둘이 같다는 건 이번엔 또 무슨 소리야? 여기에 아무것도 없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이거 둘이 같은 게 되거든요.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해서 A 차집합 B가 X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소리니까 A 차집합 B가 X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런 뜻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개의 성질을 다 만족하는 X를 찾으라는 건 이거 두 개 짬뽕해보면 누구 되니? 집합 X는 A 차집합 B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A의 부분집합 중에 하나야 라는 소리고요. 이거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 구하래요. 이건 여러분 숙제로 했던 거죠. 그죠? 저 식에서 A 차집합 B는 누구예요? A에서 B랑 겹치는 거 빼래요. 빠지죠? 얘도 빠지고 얘도 빠져요. 2, 4만 남아요. 그래서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가 될 거냐면 2의 세제곱 총 8개가 된다. 되죠? 2, 4는 꼭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니까 이거 2개 가지고 있는 거 치면 1, 3, 5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우리 숙제할 때 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찾아낼 수만 있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다 왔지? 2개만 하면 돼. 1시간 반은 안 했잖아. 집합 2개 나왔습니다. 원소의 개수 세래요. 이것도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보면 전체 원소 35개인데 A에 17개, B가 13개 가지고 있고요. 합해서 25개래. 그럼
이거랑 이거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죠. 교집합 원소의 개수. 원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세는 거였다고? A의 개수랑 B의 개수를 더해서 겹치는 거 한 번 빼면 합한 것의 원소의 개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합집합 원소는 25개, A는 17개, B는 13개. 그럼 이건 도대체 몇 개인 거야? 이렇게 해야 말이 되죠. 30에서 5 빼야 25니까. 그래서 교집합의 개수가 5개구나 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죠? 그럼 저거 써놓고 나서 이렇게 해보자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 텐데 여기가 집합 A고 여기가 집합 B고 이것이 전체 집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방금 찾은 건 누구예요? A 교집합 B가 5개래. 그럼 이 영역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5개구나 라는 소리예요. 그럼 나머지 영역도 채워보면 여기는 몇 개 들어있는 거야? 12개 들어있는 거예요. A의 원소의 개수는 17개라고 했지만 여기에 5개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 5개 빼면 여기는 12개가 있어요. 그래야 A의 원소의 개수가 17개가 되는 거라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몇 개 들어있다는 이야기냐면 8개만 들어있어야죠. 그래야 합쳐서 13개가 되는 거잖아요. 아예 이 바깥쪽에 몇 개 있겠어요? 총 10개 있어야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인데? 35.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25. A 합집합 B가 25개라고 했으니까 요거 다 더하면 25. 전체는 35. 그러니까 아예 바깥쪽에 10개 있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의 원소의 개수까지도 충분히 다 쓸 수 있고요. 2번에서 뭐 물어봤어? A 차집합 B의 여집합. A 차집합 B의 원소 몇 개 들었죠? 12개. 그 12개의 여집합이야.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해도 되지만 전체에서 요거 빼세요라는 말이잖아요. 35개에서 12개 빼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23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원소의 개수 잘 써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이 원소의 개수 세는 활용인데 얘도 또 그림 그려서 푸는 문제예요. 1학년 1반 34명, 축구공 가지고 있는 학생이 18명, 농구공 가지고 있는 학생이 17명,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5명이래요. 전체는 1학년 1반 34명이래요. 여기에 34명이 들어있는데 여기 축구공, 여기 농구공 그냥 옆에다 대충 써놓으면 축구공을 가지고 있는 게 18명이고 농구공을 가지고 있는 게 17명이고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5명이니까 아예 바깥쪽에 5명 이렇게 있더라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구하라고 한 건 어디냐면 농구공만 가지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X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요 영역에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여기가 X면 농구공 가지고 있는 애는 17명이니까 요 사이에 몇 명 드는 거야, 여기에? 17명에서 X명 뺀 거. 여기에 들어있는 인원수는 17 여기에는 17 X명 들어있는 거예요. 합쳐서 17명이고 여기에 X명 내가 찾아야 돼서 X라고 썼다고 X명이니까 여기는 17 X명이야. 그럼 여기는 몇 명이야? 이거 둘이 합쳐서 1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8명에서 17 X명을 빼면 1 더하기 X명이야. 그게 요 영역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벤 다이어그램의 각 영역에 몇 명이 들어있는지 다 알아낼 수 있죠. 5랑 1 더하기 X랑 17 X랑 X를 더하면 전체 인원수인 34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미지수 x 찾아보시면 되고, 보면 이런 거잖아. 아무것도 없는 애가 5명이야. 전체 34명이거든요. 그럼 합집합은 몇 명이냐면 29명이야. 29명 중에 18명은 축구공을 가지고 있대. 그럼 몇 명 남았냐면 11명 남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11명이 농구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뒤에 보시면 막 이게 얘처럼 딱 값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들도 있긴 있거든요. 뭐 여기 보시면 최대 몇 명까지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에 내가 찾아야 하는 영역의 인원수를 x라고 두고 나머지 영역들을 다 x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집합의 연산은 여기까지고요. 예제는 많지 않은데 오늘도 역시나 처음 보는 기호들도 많이 있고 처음 보는 용어도 많이 있죠. 집합 처음 하는 사람들은 합집합, 교집합 이런 얘기들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기호도 익숙하지 않을 텐데 앞에 보시면 막 설명 한참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 내용들도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개념 콕콕 푸시고 예제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세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